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해양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생태계 중에서 바다나 강에서는 생산자가 식물성 플랑크톤이고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1차 소비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는 게 육지랑 달랐어요. 육지에서의 생산자는 풀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들. 그러면 육지에서는 대부분 이 생산자를 먹는 애들이 1차 소비자였던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피라미드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수업이 중단되고 여러분이 이제 학교로 갔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는 당연히 기억을 하셨어야 했어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값이 3개가 있었는데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 이 세 가지가 생태 피라미드 요인이었고 잘 틀리는 내용이 요거라고 그랬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줄어든다. 이게 모의고사든 내신 문제든 단골 질문으로 나오는데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늘어나요.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 요게 좀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배웠던 것 중에 어머 웬일이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졌던 거는 에너지 효율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동물로 봤을 때 행동 반경, 그다음에 생물 농축 이런 것들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행동 반경, 생물 농축 값이 커져서 역 피라미드 형태에 해당된다는 거를 배웠어요. 생태계 평형 유지되는 원리 알아보기 요 탐구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생태계 회복에서는 자연 상태로 두면은 알아서 안정적으로 변해가는데 여기 보시면 생물의 종류, 개체수와 물질의 양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균형을 이루는데 이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인간의 개입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위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예시가 나와 있냐면 모피를 얻기 위해서 해달을 마구 잡았어요. 마구 잡는 게 남획이죠. 해달은 여러분이 친숙할 거예요. 보노보노 기억나시죠? 보노보노 주인공이 얘잖아요. 이 친구. 얘가 보노보노예요. 그러면 이거를 모피를 얻기 위해서 마구 줄였어요. 마구마구 잡아들었더니 성계가 급증을 했대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해조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해초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초를 먹는 게 성게예요. 그럼 이 성게를 먹는 게 해달인 거죠. 그다음에 해달을 먹는 것을 범고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대로 한번 해보면 해조류는 생산자, 성게는 1차 소비자, 해달은 2차 소비자, 범고래는 3차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달을 인간이 마구마구 잡아서 해달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성게를 잡아먹는 애가 줄어드니까 성게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게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성게가 그러면 해초를 마구마구 먹겠죠? 그래서 해초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해초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냐? 성게도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밑에 도시표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태계 평형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쌤 위에서는 4단계로 봤는데 여기서 이제 3단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남획으로 마구 잡는 남획으로 해달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더니 해달이 줄어드니까 성게가 덜 잡아먹혀서 성게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성게의 숫자가 늘어났더니 어떻게 됐냐? 성게의 먹이가 되는 해초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해초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게의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해초의 숫자는 어떻게 되냐? 성게가 다시 줄어드니까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성게의 숫자가 여기서는 이제 늘어났으니까 다시 해당 숫자도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걸 기억을 하셔야 되냐? 자, 어떤 한 단계의 예를 들어 1차 소비자든 2차 소비자든 간에 이 다음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 애들을 예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성게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예상을 하는 거죠. 해초의 숫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감소한다. 이렇게 예상할 줄만 알면 돼요. 이렇게 예상할 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생태계나 그리고 인류의 미래. 여기에서는 이거 먼저 살펴볼게요. 방금 했던 내용들 다시 나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관련 학과로 가면은요. 대학교에서도 똑같은 걸 배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성게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해달의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달의 숫자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게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 해초 중에 종류인 다시마 같은 경우는 성게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게의 숫자가 다시 늘어났어요. 그랬다면은 다시마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여기에 줄어들었던 해달의 숫자는 다시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를 비교하면 플랑크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 내용처럼 식물성 플랑크톤 여기서는 생산자에 해당되고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는 동물성 플랑크톤에 해당되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 뭐냐면 내용은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림에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멸치의 예시로 배웠고 이거를 고등어 예시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계는 거의 대부분 3에서 5단계로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단계가 늘어날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3에서 5단계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생태계와 나 그리고 인류의 미래 이렇게 있는데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요즘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에 나왔던 기후협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런 거에서 요즘에 봐야 될 건 요거예요. 지구온난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아무래도 북극의 변화죠. 그래서 북극 지방에서 빙하가 많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파편화돼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빙하 위에 북극곰이 올라가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었고 요 근래에 나왔던 뉴스 중에 어떤 거였었냐면 북극곰이 헤엄을 쳐가지고 바다 표범을 잡아먹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지역민들이 사는데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런 거죠. 이렇게 녹으면은 염분이 낮은 물이 유입이 되는데 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생산자죠. 그럼 번식에 방해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상위 영향을 줘서 생태계가 불균형이나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종의 수가라던가 이런 문제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화산 분출 여기는 우리가 어떤 거에서 배웠었냐면요 대멸종에 관련돼서 배웠었어요. 지금도 화산 분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나왔던 관광 상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어떤 섬에 화산 분출이 일어나서 그거 보려고 관광객들이 막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 화산 분출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화산재예요. 화산 분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화산재인데, 이 화산재는요, 빛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형의 변화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영상 중에 하와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대륙의 형태 변화가 일어났던 거, 이런 거 한번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우림인데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이죠. 열대우림. 여기서는 광합성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요거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의 온난화도 더 심각해지는데, 이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하죠. 왜 흡수하냐면 6개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한 분자의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는데, 이 열대우림은 이미 파괴가 좀 심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의 대부분 이제 원인이 거의 중국인데, 중국은 아직도 땔감이라던가 석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많이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서 이거를 좀 제재를 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파괴되면은 더욱더 사막화라든가 이런 게 가속화될 것이고, 지구의 평균 기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외래종이라던가, 그 다음에 요런 토착어종에 대한 교란, 요런 문제점도 생기면서 토착 생물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던 건 누트리아. 동윤이가 좋아하는 헌터팡에서도 맨날 누트리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메갈이랑 그 다음에 가물치 이런 것들이 이 두 개를 잡아먹고 있어서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구피천 들어봤어요? 수업 끝나고 구피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구피를 키우던 애들이 그냥 생물을 물에다 방생을 한 거예요. 이거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천에 구피가 바글바글한 곳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늑대 뭐 거북인가? 이런 것도 풀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살고 있던 토착 생물들이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생물들이 외국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생물이 외국에 영향을 주는 거 어떤 게 있냐면 칡은 덩굴을 나무를 휘감아서 덩굴을 지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메기, 가물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생물들이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생태계의 가치와 인류의 미래. 자, 우리는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을 하면서 서식지를 확보를 해서 자원의 활용 가치가 높은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보존이 바로 인류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가치성이 있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태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의약품 예시가 나와 있어요.
학교에도 이 나무가 있는데 주목나무. 겨울에도 빨간색 나무 열매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는 텍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아마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방주사가 붙어서 요게 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후기를 진행하고 세포 분열이 이렇게 되면서 세포 수가 마구마구 증가를 하는데 이 방주사의 작용을 방해를 해서 세포 분열을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제의 재료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목화, 팔가, 뭐 청자고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통제의 성분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팔각에서는 항바이러스제 요렇게 다양한 의약품 재료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이런 자원의 뭐 가치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양한 생물들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우리가 생태계 보호를 하면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을 보존하는 게 인간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소중한 의미죠. 뭐냐면 단순하게 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생물들을 보호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 고작 그 인간이 뭐라고 다른 생물을 해치느냐. 모든 생물은 평등하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생물을 멸종시킬 권리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은 인류의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된 곳에서는 인류 생존할 수 없다. 요거 나왔던 게 쌤이 보여줬던 게 모아이섬 보여줬었죠. 그래서 환경이 잘 조성된 곳에서 인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국가적인 노력,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력 그러면서 개인적인 거 하면서 쌤이 전 시간에 개인행동 실천 그다음에 환경 교육으로서 어떤 소비를 해야 되냐,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된다. 근데 국가적으로 법률적인 요런 거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제적인 협약 요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왠지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개념 정리하기. 자연적 원인으로 발생한 환경 변화는 그럼 이게 어떤 게 있느냐? 먼저 가장 많은 예시로 나오는 화산 폭발. 그 다음에 홍수, 지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산 폭발 나면은 엄청나게 죽잖아요. 홍수 지진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화산 폭발을 하면은 화산재랑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은 뜨거운 열기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거기 바로 옆에 있으면 위험해서 그 증기를 마셨다 그러면 폐에 화상을 입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많은 가스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에 뭐 닿았다 그러면 식물도 그 자리에서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열대우림 내 다양한 식물종은 의약품의 원료로서 중요한 자원적 가치를 지닙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꼭 해보셔야 돼요. 내신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 햇빛과 바람과 바다 그리고 기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문장이 긴데 조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는 온도 양상도 긴 자료값을 살펴보면은 온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산화탄소 농도랑 살펴보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감과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요런 내용 하나랑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요런 거 한번 볼 건데 기후 변화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뒤에 엘니뇨 배우고 나서도 기후온난화로 하면서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에서 첫 번째, 빙하 연구를 통해서 은결 당시의 대기 성분을 유출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알 수도 있고요. 나이테 연구도 통해서 보면은 이쪽에 있는 나이테는 더 넓은데 이쪽은 더 좁잖아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나이테의 생장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수량과 기온이 둘 다 높으면 이 나이테의 간격이 더 넓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기후 변화를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기후는 왜 변했을까의 요인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적힌 거 말고도 또 있지만 우선은 요거 세 가지를 한번 보면은 우주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외적 요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대규모의 화산 분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요거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적 요인이고요. 화산 분출하면 당연히 여기 나오죠. 화산재.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면은 햇빛을 막아서 기온을 떨어뜨린다. 요건 잊지 마세요. 이게 아이들이 은근히 잘 틀리는 게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뜨거운 게 나오지. 뜨거운 게 나오면 기온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도 낮에 돌아다니며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지만 햇빛이 없는 그늘 쪽으로 가면 춥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햇빛을 막으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대륙의 수륙 분포로 자 이거가 완성된 거는 신생대 때 완성이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럼 이것도 우리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적 요인이고요. 계속 설명만 했더니 졸리지 않나요? 그리고 쌤 은근히 이거 신경 쓰고 있는데 뭐냐면 쌤 말투가 너무 빨라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졸리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자, 대륙이 분리되면서 해양성 기후지역이 늘어나서 영도차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변화였다. 이런 거 있고요. 여기서는 이거는 잘 안 나오고요. 화산 분출은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자전축에 대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외적 요인이에요. 외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양 활동 변화죠.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뭐 태양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의 활동 변화랑 그다음에 이 자전축의 기울기예요. 우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위 30에서 60도 위치한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죠. 그럼 이게 더 값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렇게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요렇게 더 기울어졌다면 그러면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에 햇빛의 차이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요거 잘 틀립니다. 요거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연교차가 커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상해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적은 것보다는 이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다 그러면 기억, 니은, 티귿 고를 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적 요인도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내적 요인은 가장 내신 공부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게 화산 활동,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온실기체.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그 도심화가 되면서 건물들을 많이 짓고 나무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지표 반사율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매 도심지에는 열섬 효과 뭐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남겨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기후변화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용이 한꺼번에 이어서 듣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지구에서는 순환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대기 대순환이고 요거에 따른 해수의 표층 순환. 요렇게 두 가지가 순환을 하는데 그러면 요것이 왜 순환을 하냐라는 거죠. 왜? 그럼 이 왜가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서술형으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다룰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기 대순환 순환의 순환세포라고 하는데 요거 세 가지랑 그 다음에 바람을 이제 바람 풍자로 쓰잖아요. 요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북이에서는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외우는 거까지 해서 외우는 방법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볼 거고 오늘은 대기 대순환과 해충의 표층순환 등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까지 해서 내용을 5분 안에 최대한 살펴보고 남은 5분 동안에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에요. 에너지 불균형. 그럼 에너지 불균형은 왜 일어나느냐? 먼저 적고 시작할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이다.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구가 둥글면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서술형으로 나오면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다 적으셨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지구는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되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대순환이란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의 대순환이 일어나면서 표층순환이 일어나는데 요런 거 왜 일어나냐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럼 여기 그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지구라는 곳의 위도를 한번 이거를 배웠지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날까 봐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구는 고위도, 저위도, 고위도와 저위도 요거 위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시험 문제에서 안 틀려요. 저위도 0도, 고위도 90도. 근데 90도는 북극도 90도고 남극도 90도예요. 이렇게.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30, 60, 30, 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보면 북이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 쪽도 30, 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 적고 S 적혀 있으면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고 그림을 드럽게 못 그리네. 요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발처럼 그려졌는데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만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2분 남았고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위도 지역, 저위도 지역을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제 태양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태양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달라요. 지금 면적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좀 차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쌤이 이렇게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이게 들어오는 입사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한번 배웠거든요. 아, 이거 진도 다 못 나가겠네. 손전등으로. 손전등을 이렇게 해서 비추면 90도로 비추면 이렇게 쨍하고 작고 강한 빛이 생기는데, 요거를 기울여져서 쌤이 비추면 이렇게 돼요. 넓으면서 약한 빛이 만들어져요. 이게 같은 원리거든요. 저위도에서는 면적은 작지만 강한 빛이 들어오고요. 고위도에서는 면적은 넓지만 약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의 양은 달라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고위도는 적고, 그 다음에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러면 이 에너지 양을 비교해 봤을 때 고위도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저위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부족해지고, 고위도는 부족해지고,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는 과잉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이동되지 않는다면 한쪽은 계속 많아지고 한쪽은 계속 적어져서 빈익빈 부익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데서 적어진 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대기와 바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대기와 그 다음에 해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보면 대기와 해수의 이런 것을 순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순환에 의해서 이 불균형을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고, 여러분이 여기서 좀 잘 틀리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단위 면적당, 아, 다 했어. 시간이 넘겨가네. 에너지양, 이거를 저위도와 고위도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여기거든요. 같은 면적당 에너지가 어디가 더 많냐. 그러면 저위도가 많게 됩니다. 요거 지금 쌤이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기억이 더 안 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면서 요 내용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고 왜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대기, 대순환, 순환세포 세 가지랑 이거와 관련된 북반구 바람, 남반구 바람 세 가지 외우는 방법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수업 영상 녹화는 종료를 할게요.